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장입니다. 예, 힘든 장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텔의 몰락,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금 어떤 퀄컴이 인수를 인수하니 많이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인텔의 몰락이 삼성전자에게 주는 교훈, 남긴 교훈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전영현 지금 부회장이 삼성전자 최근에 새로운 조직 문화, 조직 개편 요 부분에 대한 소식도 어떤 지금 삼성전자가 변화를 꽤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자, 30년 가까이 전 세계 30년, 제가 30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원래 이게 메모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인텔이 반도체 왕국의 제왕이었죠. 제왕이었는데, 제대로 AI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AI 시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모바일 시대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 퀄컴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전락하는 수모에 처했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인텔의 지금 추락을 지켜보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HBM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퀄컴이 최근에 이제 인텔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인텔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래서 퀄컴은 인텔 인수를 통해서 지금 모바일 쪽에 AP 최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바일은 최강자인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말고 이제 PC 요쪽이에요. 요쪽이 좀 아쉬운 거죠,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넘어서 컴퓨터 칩 1위 자리를 넘보고 있다, 퀄컴 같은 경우에. 퀄컴이 설계한 게 뭡니까? 스냅드래곤이죠. 우리 삼성에 들어가는데, 요 AP 시장에서 사실상 매출 기준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해 왔어요. 최근 들어서 컴퓨터를 겨냥한 스냅드래곤 X라고 있습니다. X라고 있는데, 뭐 그거 있긴 하지만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상 뭐 그냥 뭐 크게 진전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퀄컴이 이 컴퓨터하고 서버용 CPU 시장에서 전통의 강자로 군림해온,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빨 다 빠진 호랑이라 하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이다. 그래서 인텔을 인수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퀄컴의 제안은 사실상 인텔 입장에서도 선택 가능한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파운드리 영업 손실이 53억 달러? 하여튼 그 정도, 한 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부에서 낸 흑자를 그냥 이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적자 폭이 한 2조 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은 흑자가 높고,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의 적자 폭이 너무 크고 삼성의 한 3배 이상 되고 흑자는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뱉어낸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반도체 사이클 이야기가 많이 지금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메모리는 괜찮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 적자폭이 너무 커지고 재무 안정성도 위험해지고 뭐 이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는 퀄컴이 근데 인수할 수 있냐, 그건데, 그건 저는 좀 불가능이라는 게, 물론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데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여기 퀄컴이 인텔 인수하려면 유럽에서도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자, 유럽은 그러다 쳐, 막 가서 뭐 우리가 남이가 하고 뭐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고 이러면 되는데, 자, 중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상태는 아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또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통상 이제 경쟁법에서 자국 내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 인수합병을 만약에 하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면
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퀄컴이 이 경쟁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인텔 반도체, 퀄컴이 지금 제일 아쉬운 건 인텔의 설계 쪽이거든요. CPU나 이런 설계,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도 설계고, 어차피 파운드리야 TSMC에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텔의 설계 사업부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요 뉴스 말고도.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인텔 입장에서도 설계 쪽 인력이 나가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여러분, 인텔이 시가총액이 한 120조 정도 됩니다. 120조. 어쨌든 여기에서 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인텔의 몰락이 서버용, 서버하고 PC용 CPU 이쪽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인텔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서버용 CPU 점유율이 한 9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난 2분기 기준으로 70%,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한 80% 되다가 70% 초반까지 밀렸어요. 점유율 하락 같은 경우에 이제 AMD가 좀 많이 성장한 것도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CPU를 제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배울 건 뭐냐? 우리가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인텔의 위기는 저는 구조적 측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있는데, 자, 인텔하고 우리하고 같이 뭡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죠.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과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두 곳뿐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자, 설계, 그리고 제조, 세트, 완제품까지 다 합니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만 부진해도, 자, 설계가 부진하든 제조가 부진하든 한 곳만 부진해도 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CPU 같은 경우에 메모리는 그나마 좀 그 경쟁이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제가 백만장자님 메모리가 왜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왜 괜찮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TSMC가 있지 않습니까? TSMC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텔이 설계를 잘해도 이 TSMC,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AMD 같은 경우에 인텔의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나 이쪽은 메모리를 파운드리 맡기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메모리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단적으로 지금 인텔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CPU 칩의 경우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TSMC를 활용한 경쟁사와 경쟁에서 뒤지면서 이 고객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거든요. 그 여파는 인텔의 CPU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자, 최근에 결국 인텔은 차세대 CPU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에 생산을 아예 자사 파운드리가 아닌 TSMC에 맡겼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물론 메모리 쪽도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로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인텔이 위기가 됐었던 건 뭐냐면, 설계와 제조 두 곳 다 엄청 잘해야 되는데, 설계만 하는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빅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기면서 사실상 인텔의 위기는 결국 핵심은 어디다? 저는 TSMC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TSMC가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텔의 추락을 사실상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인텔과 삼성전자 모두 메모리와 CPU의 성장을 기반으로 파운드리 사업 영토를 넓혔죠.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참 전영현 부회장은 이 반도체 신문화 조직을
새로운 조직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새로운 지금 전략은 뭐냐면 직책 그리고 직급 이런 거 상관없이 치열한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를 실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삼성전자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좀 회복해 보겠다.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물론 인텔하고 비교할 건 아니에요. 인텔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 3년 안에 잘하면은 엄청나게 멋진 회사로 또 성장할 수 있고 여기서 못하면 그런 회사로 갈 수 있는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